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도민 천여 명이 국회에서 2차 전지 특화단지 범도민 유치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이 부지 확장성과 기업 직접화, 세제 감면 등으로 장점이 많다며 특화단지로서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익산 망성농협 조합장 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2명의 후보자들이 치열한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원 복지 향상 등의 공약을 내걸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선거 투표는 오는 9일 치러집니다. 군산 산업단지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산의 시민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안전대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북도민과 여야 국회의원, 대학생 등 천여 명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울산과 경북 포항, 충북 오창 등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북은 새만금이 특화단지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석자들의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회관을 가득 메웁니다. 전북도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대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관영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과 30개 단체, 도내 대학생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 발전이 다 모여서 국가 발전이 된다고 하는 균형 발전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참으로 아름답고 지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과 경북 포항, 충북 오창과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북 새만금.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예정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427만 평으로 최근 3년간 2차 전지 기업 23곳에서 7조 원 투자 협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전북은 결의대회에서 2차 전지 기업이 선호하는 새만금의 강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일 기업에게 10만 평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는 차별화된 입지와 아리백 7연이 가능한 국내 유일 산단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역전했습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 반드시 새만금으로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은 성일 하이텍과 첨보 BLS 등 유수 기술력을 갖춘 기업 14개사가 입주해 있고 2차 전지 관련 기업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내 2차 전지 관련 기업은 현재 39곳, 관련 연구기관도 20여 곳에 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고지를 반드시 달성해서 새로운 전라북도 꼭 만들어 냅시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군산대와 우석대, 원광대 학생들도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무한 가능성을 가진 기획당 새만금은 2차 전지 산업의 전진 기지가 될 것입니다. 그 출발점에서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500만 전북인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500만 전북인은 영원한다. 2차 전지 특화단지는 새만금으로. 특화단지! 한편 산업부는 오는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지역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75차 원례회에서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새만금은 아리백 실현이 가능하고 단지 개발의 신속성과 용지 확장성, 국제적 입지를 갖췄다며 특화단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한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등 관련 부처에 보낼 예정입니다. 새만금에서 3조 원에서 5조 원 규모의 2차 전지 투자 유치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2차 전지 밸류체인 가운데 유치되지 않은 배터리팩 제조업체와 투자 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새만금 2차 전지 업체들은 서로 할인해주거나 우대하는 협력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2차전지 기업은 14개사가 새만금에 입주했으며 7개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도내에서는 9개 대학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청 대학은 전북대와 군산대, 우석대, 호원대가 단독으로 신청했고 전주대, 예수대, 비전대와 원광대, 원광보건대가 각각 공동으로 신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예비 지정 대학 15곳을 우선 선정한 뒤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쯤 10개 안팎으로 1차 글로컬 대학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은 교육부가 지방대학 30곳을 2026년까지 선정해 학교당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오는 5일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자는 군산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7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또는 재단에 강임준 시장의 측근 내정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시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로 풀이됩니다. 국내 최초로 들어서는 해안형 수목원인 국립 새만금 수목원이 첫 삽을 떴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새만금 수목원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수목원은 오는 2026년까지 1,750억 원을 들여 새만금 농생명용지 151헥타르에 전시와 문화, 경관지구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 해안식물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해안과 섬 지역 식물의 연구와 전시 장소로 쓰이게 됩니다. 익산 망성농협 조합장 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오는 9일이면 투표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이 결정되는데요. 출사표를 던진 2명의 후보는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원 복지 향상 등의 공약을 내걸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망성농협 조합장 재선거에 출마한 2명의 후보. 8일까지 진행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맞아 표심 공략이 한창입니다. 기호 1번 이민재 후보는 조합원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망성농협의 수익성을 높이고 조합원 소득 향상을 위해 도심권에 직거래 장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오늘 복지 농촌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농특산물을 조합에서 다 수거하여 도시농가 직거래하고 도시에 직거래 장터를 하나 개설하고 싶습니다. 기호 2번 박명남 후보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윤묘장과 건주장 등이 모두 들어선 경제사업 종합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망성농협에도 하나로마트를 개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사업 종합지원센터 조기 완성을 위해 부지 1만 평방미터에 육묘장, 특급창고, 건주장 등을 설치하여 조합원 농협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익산 망성농협 조합장 재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1,059명입니다. 이들은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망성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투표를 하게 되며 개표도 같은 장소에서 이뤄집니다. 당초 4명 이상으로 예상됐던 선거구도는 맞대결로 좁혀진 상황.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 이 후보는 지난 3월에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득표율 28.7%를 얻은 바 있습니다. 반면 박 후보는 이번 재선거가 첫 출마입니다. 현 조합장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다시 치러지게 된 망성농협 조합장 선거. 지지층을 확보한 기성 후보와 선거에 처음 나선 신인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 참가자는 계획의 30% 수준에 그치고 외국인 참가자들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6차 모집 결과 모두 42,900여 명이 신청해 지난 2월 5차 모집 인원보다 500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참가자는 지금까지 3,500명으로 당초 예상됐던 10,000명의 30%대에 그쳤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참가 취소가 잇따르고 있어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 침수를 막기 위한 공사가 오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전북도는 이달 말까지 40억 원을 들여 이미 설치된 외곽 배수로를 정비하고 부지 내부에는 소규모 배수로를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또 270제곱미터 규모의 저류지 100곳을 설치하고 펌프를 이용해 빗물을 퍼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어린이날 연휴 때와 지난 주말 내린 비로 침수되는 등 배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익산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유치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정하고 익산 유치 타당성과 논리를 개발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지역산업과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힘쓰기로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전라북도 정책에 맞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정부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심의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방안이 제외된 금융위원회 심의를 규탄하고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익산 문화관광재단이 일본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여행사인 라쿠텐 트래블과 익산 백제 유적을 중심으로 한 여행 상품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또 일본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 익산 관광 그림 지도를 만들어 공급할 방침입니다. 한편 통상적으로 여행 상품 구성에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산 산업단지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산의 시민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만금 개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세밀한 안전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기업에서 화학물질인 염소가 누출된 건 지난달 18일 오후 3시 54분쯤 공장 가동을 앞두고 시험 운영 중에 배관에 금이 가면서 유해 화학물질인 염소 4kg이 새어나온 겁니다. 2년 전 산업단지 도로에 묻힌 배관에 균열이 생겨 맹독성 화학물질인 페놀 50리터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군산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18건, 도내 전체 사고의 절반에 이릅니다. 이처럼 군산의 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화학물질 취급량이 도내에서 6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잇따르면서 화학물질 취급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화학사고가 발생해도 방재센터가 익산에 있어 사고 처리가 더디고 기업들은 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사용하는 물질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의 화학공장에서 유해가스 누출로 사람이 다치거나 농작물이 타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터라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유독물질 누출 사고를 경험한 우리 군산 시민은 여전히 심각한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런 위험을 안고 있는 기업 수십 개가 산단 한 곳에 모인다면 그 염려는 더욱 커질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기업 유치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문가와 민간이 참여해 감시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와 그다음에 민관 그리고 회사를 포함한 가칭 사고 예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인 감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화학재난방재센터는 반드시 군산으로 와야 되고 전부 못 온다면 몇 명이라도 와서 상주해야만 된다.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사활을 건 전북. 기업 유치와 함께 안전대책 확보도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3년 4개월 동안 계속됐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사실상 오늘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7일간 격리 의무가 없어지고 5일간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격리 의무 해제와 함께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과 치료제 무상 공급 정책은 유지됩니다.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쯤 익산 모현동의 자택에서 어머니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 선거 개표 결과를 두고 협의회 정상화 추진 모임이 무효 13표에 대한 협의회 선관위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19일 회장 선거 결과 기호 1번 24표, 기호 2번 24표, 무효 13표로 연장자인 기호 1번 후보자가 당선됐습니다. 조성옥 군산 회연중 운영위원장은 무효표 중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기표 표식이 옆칸에 묻은 표를 전부 무효 처리했다며 공직선거법 제179조 사항과 중앙선관위 기준에 따르면 전사된 표라도 기표 대상이 명확한 표는 유효표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대량의 무효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무효표를 재검표하면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임 측은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군산교육지원청에 공개적인 재검표를 요구하고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교통사고가 잦은 5곳에 대해 교통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이달부터 5억 9천여만 원을 들여 건널목 정비와 교통안전 표시 보강 등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영등동 성모병원 일대와 귀금속 사거리, 이공단 우체국 사거리, 신용동 형제주유소 3거리, 평화동 사거리에서 등기소 사거리 구간 등으로 신호위반과 추돌 사고 발생이 잦은 곳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1일 열립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전주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사 201호 법정에서 강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종식 전 도의원과 시민발전 서지만 전 대표, 건설업자 정석산, 유선우 전 시의원 등 4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함께 심리합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달 18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대병원 A 교수가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 교수는 전공의 B씨가 버릇없이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부서 회식 도중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A 교수는 전북대학교로부터 겸직 해지와 정직 1개월, 병원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겸직 해지는 사실상 병원 진료의 금지를 뜻하지만 전북대병원은 병원에 의사가 없다며 징계가 끝나자마자 A 교수의 복직을 허용했습니다. B 전공의는 A 교수가 병원으로 돌아오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내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주택 건축과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건축과는 30일 안에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넘기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내 자율방범대의 순찰 활동을 돕기 위한 모바일 앱이 개발됩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 순찰 앱을 개발하기로 하고 경찰관과 자율방범대원, 지역 주민과 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앱은 경찰청 범죄 취약 정보 등 공공 데이터를 토대로 효율적인 순찰 경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도내에는 280여 개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고 대원 7,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식품산업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연말부터 식품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이 가동되면 식품 원료와 소재 공급 계약, 시제품 제작 연계 등 수요 맞춤형 서비스 5종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식품진흥원은 전문 장비와 제조 시설을 민간 기업에 개방해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내년 1월 6일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아 100주년 생애 사진전을 엽니다. 김대중 사진전은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현진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전시장에는 섬소년에서 대통령 퇴임 후 일생을 마감하는 해까지 100년의 발걸음이 느껴지는 사진 130여 점이 전시됩니다. 특히 1971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후보 유세를 듣기 위해 청중이 구름처럼 보인 군산 공설운동장 사진을 비롯한 군산 관련 사진 30여 점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우체통거리에서 우체통거리 홍보관 이용의 날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우체통거리 홍보관 이용의 날 시민 체험 프로그램에 신청 접수 하루 만에 모집 인원 200명을 넘겨 조기 마감됐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우체통 모형 전등, 자개 머리핀 등 10가지 공예 체험과 응원 엽서 쓰기, 우체통 거리 투어로 이뤄졌습니다. 올해 6번째를 맞이한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는 오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우체통거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경로당을 찾아 바퍼스 봉사단을 운영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1일부터 문화경로당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봉사단을 운영합니다. 봉사단은 오순도순 봉사단과 숲티움 치유농장 커피동아리 단체 회원 2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흥남동과 신풍동, 해신동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별 점심 식사 도우미를 하루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서수면에 위치한 유한회사 익선중기가 착한 가게에 참여했습니다. 익선중기는 앞으로 매월 수익의 일부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하게 되며 모인 성금은 서수면 관내 복지 위기 가구를 지원하고 지역 복지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가 다이로운 밥차가 진행 중인 익산 행복 나눔마켓에서 밥차 이용자들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후원된 성금은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제대로 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점심 식사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7도에서 출발해 29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고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